안녕하십니까. V하드 입시 컨설팅 이유송 대표이고요. 오늘도 윗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학습 컨설팅과 입시 컨설팅을 함께 하면서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도 최상위 대학교를 준비할 때도 수학이라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는데, 오늘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확통의 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고3 학력평가와 그리고 수능특강이 보통 이제 시험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나올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사실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보다 중요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3월의 시험이 앞으로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염두해야 될 공통 문항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미적분 같은 경우 내신에서 도형에 관한 부담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도형에 대한 성질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원에 대한 성질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통문항 13번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문제인데 당연히 원이 나왔는데 원에 내접한 삼각형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당연히 이 문제도 도형의 성질배 플러스 원에 대한 성질 문제가 나왔는데 이 학생들이 원에 대한 성질을 잘 알아야만 문제 풀 수 있었던 형태였고요. 이 형태들이 똑같이 미적분에도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의 유형이 미적분에도 나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번 미적분 시험에도 이런 원의 성질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내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내신 준비에서도 미적분에 대해서 원 공부를 할 때 이런 공통문항에 나왔던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적어도 미적분은 요런 문제들, 확률과 통계는 요런 문제들 정도는 풀어놔야, 그리고 좀 기억해 놔야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점수를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은 요런 데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어머님께서 문제를 풀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풀어놨는지, 틀렸다면은 오답 노트는 해왔는지, 그리고 모의고사와 수능특강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문제들을 예상했었던 이유, 그리고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문항에서 원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미적분 문항도 29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원에 대한 성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원에 대한 성질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이런 현상들을 내신 시험에도 꼭 반영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면서 이 문제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수능 준비할 때 도형 문제 조심하자 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24년 3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8번 문항에서도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공통문항성과 똑같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미적분, 공통 부분이 아니고 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 페이지 7페이지에서 예제 2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문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작년 수능 20번 문항과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선분 BN, CN의 곱과 AN, MN의 곱이 선분 AN, CN의 곱과 BN, HN의 곱이 같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작년 수능 20번 문항인데요. 이건 공통 문항입니다. 근데 문제가 똑같이 5a 곱하기 ab라는 값인데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a라는 값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곱이 똑같은 넓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였고 계산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앞에 있던 이 문제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적분 문항이 수능 특강 문제이기도 하고 작년에 수능 문제에서 반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 문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비단 이제 뭐 중간고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올해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빨리 계산하겠다, 어떻게든 값을 구하겠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구하는 값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고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계산을 줄인다라는 건 실수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꼭 문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2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인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수학 상하 문제들이 은근 접목된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내분점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복소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복소수가 무엇인지는 정의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다는 거 말씀드리겠네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에 나와 있었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렇게 수학을 잘하진 않지만 좀 저한테도 생소한 문제 같이 보이거든요. 이 문제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작년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서 수능에는 출제되기 어려운 형태인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시험은 무엇이냐?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형 문제, 특히 도형 복제 문제인 프랙탈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연습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내신에서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올해 수능특강엔 없기 때문에 작년 수능특강 문제도 가져왔으니까 작년 수능특강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요번에 고난이도 문제를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신 기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신은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수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이 문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을 위한 확률과 통계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이는 26번 문제와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특강 확통의 이제 5번 문제와는 저는 좀 달라 보이는데 과연 이 문제가 왜 같이 붙여놨는지 이유가 좀 알고 싶네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능특강 꼭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 수능특강이 학생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능특강 문제는 그래도 연계교재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문항이랑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림은 조금 비어 보이고 꽉 차 보이긴 하지만 없고 있고 차이밖에 없지 문제풀이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능특강 꼭 보시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확률과 통계 28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도 제가 수학 상하 부분을 많이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소인수분해 문제거든요. 소인수분해 같은 문제는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특강 확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8번 문제와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가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 문제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원순열을 이용했는데 원이 아닌 사각형과 삼각형이 있는 대칭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 대칭성 문제는 내신에서는 정말 필요한 문제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기억하시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럼 이런 사각형에 나와 있는 대칭성에 대한 문제긴 하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도 대칭이 되는 건가요? 예, 삼각형은 대칭이 되는데 이게 사각형 같은 경우는 거의 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삼각형 어떻게 쪼개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실 때도 삼각형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문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2025학년도 수능특강 페이지 19페이지 예제 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 정말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고전적인 문제고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된 시험은 당연히 중간고사고 중간고사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쉽게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항이 되더라도 꼭 풀게끔 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예, 이 문제는 기출에서도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고 우리 학생들이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중복조합을 쓰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하실 거, 여기 자연수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는 양의 정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되면 여기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표현도 나오니까 그 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확률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내신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예, 당연히 이게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이항 정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이번엔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 첫 번째 문제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두 항의 곱으로 나와 있는데 6제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경우랑 뒤에 있는 거의 곱이 6제곱 되는 거를 각각 따져야 되는 문제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경우 따져서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페이지 27페이지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px라는 식에서 a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a라는 걸 결정하는 건 세제곱이 나오는 개수랑 4제곱이 나오는 개수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a라는 값을 정하게 되면 그때 p2x라는 건 x 대신에 2x를 대입했을 때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x3제곱과 x5제곱의 개수를 비교해서 4분의 1이라는 걸 구하게 된다면 n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적분 예상 문제와 이제 확통 예상 문제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것을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정도를 공부하고 있고 수능 특강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놨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와 수능 특강을 같이 연계해서 문제를 뽑기 때문에 다 공부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 정도만큼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풀었는지 혹은 틀렸으면은 왜 틀렸고 지금 그래서 오답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 어머님들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 입시 컨설팅의 이승 대표와 윗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중간고사 수학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